지난 주말 노래하고 연기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린 카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플래시댄스의 주제곡이죠. What a Feeling을 불러서 스타가 되었고, 페임에선 주연 코코를 직접 연기하면서 주제가도 불렀죠. 가끔 기운이 빠질 때면 빼놓지 않고 듣던 곡들인데요. 노래를 듣고 용기와 힘을 얻었던 꼭 그만큼 그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말고도 지치고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을 아이린 카라의 명복을 빕니다. 11월 29일 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아이린 카라의 Fame 듣고 왔습니다. 강다현님께서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났어요. 내 젊은 날을 함께했던 분인데 명복을 빕니다 하셨어요. 60대 초반이시죠? 63세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나셨습니다. 그래도 아이린 카라 가수도 노래는 남았죠. 아침에 노래 들으면서 다들 지친 분들, 마음 좀 안 좋은 많은 분들 기운 좀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구에 관련된 얘기 게시판에 남겨주고 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송정현님이 웅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가워요. 저 혼자 사무실에 있어서 점심으로 꼬마김밥 사다 먹으려고요. 추워요. 웅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내일은 정말 많이 추워집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워지니까 내일은 댁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두꺼운 거 입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미라님, 김나혜님, 전영희님, 김혜경님, 이명희님, 김효진님, 박미경님, 이은주님, 윤향화님, 최경옥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게시판에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 그래서 결국 가나전 스코어를 맞춰서 피자를 받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예상이 맞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엔딩송 추천 그리고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장유희님께서 네. 어제 축구 보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우리보다 선수들이 더 하겠죠. 우리 선수들 잘했으니까 마음에 담지 말고 다음 경기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셨죠? 아쉬워요. 잘했어요. 젖잘싸. 근데 그 어감이 별로야. 그 쓰지 마세요. 잘했어. 맞아요, 잘했어요.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졌으면은 원래 지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여기 있지. 여기 저렇게 뛰었는데 졌으면 원래 지는 거고 이기길 바랬으면 요행이지. 에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원래 예상 스코어 맞춘 분들에게 피자 드리기로. 5분께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있게요, 없게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승리하기를 바라셨겠지. 이렇게 심지어 이제 지는 것도 이렇게 3골이나 먹을 거라고 예상한 분이 계실까요? 잊고 있었는데 또 그거를 맞아, 없을 3골이었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없습니다. 없죠. 당첨자가 없어요. 네. 하지만 기왕 뽑은 피자 드려야죠. 어쨌든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자, 그래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 잘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잘했어요, 사실. 맞아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애지중지 퀴즈 정답을 맞추신 5분에게 오호. 피자 드리겠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까 보니까요, 우리 오프닝 음악 나올 때 선정답이 나왔어요. 숫자까지? 숫자까지. 이미 그분은 피자 확정이네요. 그분이 좀 뭔가 와. 기를 많이 넣어주셨으면은 대단하시다.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하지만 잘했다라는 거. 네, 맞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결과는 아쉽지만 내용은 만족입니다. 예, 예. 네, 축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규성 선수가 이제 월드컵 본선 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는 새 역사를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한국 축구에는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이 16강에 진출을 하려면 오는 12월 3일 오전 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선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재수 다음으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이죠. 경우의 수. 네. 그렇죠. 왜 월드컵 그렇죠. 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네. 그래서 그냥 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냥 뭐 실력대로 가는 거지 뭐. 네. 다들 우리 감독님, 네. 선수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쉽겠죠. 예. 이 파울로 벤투 감독이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예. 일단 이기기에 충분히 좋은 경기였다라고 했었고 맞아. 이 무승부만 됐어도 너무나도 좋은 경기였을 것 같은데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그러면서 제가 헤드라인에 잡은 얘기가 사실 벤투 감독이 한 얘기였거든요. 어떤 이 결과는 아쉽지만 내용은 만족한다. 예, 예. 왜냐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골을 2골이나 연속으로 넣고 하면서 이 내용은 과정은 만족스럽다. 하지만 결과는 아쉽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모두가 화가 났던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주심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 주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레드카드를 내밀었잖아요. 아니 근데 월드컵에서 휘슬이 이미 울린 이후에 네. 감독한테 레드카드를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 따졌다고. 정말 무슨 한치 망설임도 없이. 아니 무슨 역시 꼰대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어제 악연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텐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복이 됐습니다. 인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벤투 감독은 우리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무전등으로 팀과 연락하는 것도 일절 허용이 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하프타임에 라커룸에도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제 경기 이후에도 공식 기자회견에 나오지 못했던 거였고요. 이 대신에 포르투갈과 경기 전날의 공식 기자회견에는 동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벤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 때는 또 우리 포르투갈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어쩌면 그날 경기 안 나오시는 게 마음은 편할 수도 있어. 아 그래도 뭐 멤버들도 많이 바뀌었고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주심에게 기분 나쁘게 퇴장을 당했는데 들어가시면서 그 가나 쪽 사람들 만나니까 또 반갑게 인사하며 악수하시고. 네, 그래도 스포츠맨십이 있으니까. 역시 에이, 멋진 분이에요. 맞아요. 다들 기운 내시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심은 에이 참. 이거 뭐 해외 팬들도 많이 비난하고 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다들 네. 보는 눈이 똑같은데. 네. 자, 또, 다음 또 했다 이러면서. 넘어가자. 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전통시장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입니다. 예. 네, 사실 힌트 드리자면 이미 이제 답이 나왔다는 거는 전통시장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셨잖아요. 전통시장. 네, 앞에서 퀴즈 나온다는 거 힌트 드리면서 예. 갈게요. 예. 이 전통시장의 수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어떤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른 뭐 마트나 백화점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맞아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얼마나 줄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전국의 전통시장의 수는 1,400여 개였는데요. 2006년보다 200여 개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6% 정도, 8% 정도 넘게 줄어든 거고요. 다행인 거는 SNS가 활발해지면서 요즘 레트로가 다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 자체는 많아지긴 했어요. 뭐 막 약과도 인기고. 맞아요. 예, 예. 할메니얼이 인기잖아요. 예, 예. 하지만 이렇게 인기 있는 전통시장도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부의 현실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인분들이 무엇보다도 애가 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 중인데요. 일단 청년 상인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왕원시장 근처에도 망리단길 들어보셨어요? 예, 예. 망리단길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 청년 상인들이 시장 주변에 트렌디한 가게를 열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 시장 주변 그리고 시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나요? 오, 있어요.
시장에 와인 마시러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시장이요? 이 시장에 핫플레이스라는 곳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으로 365일장이 있습니다. 예, 예. 이 광장시장에 생긴 공간인데요. 일종의 그로서리입니다. 예. 이 그로서리라는 거는 미국의 각종 식료품 그리고 잡화를 파는 상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미국에서 넘어온 만큼 이국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이 실제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레트로의 감성이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전통시장에서 배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에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접 가서 많은 물건을 사더라도 직접 가져와야만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배송이 가능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우리시장 빠른 배송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것도 손쉽게 배달로 집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배달까지 할 수 있다. 네. 전통시장, 저도 좀 가본 지 오래됐어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도권 안에 있는 접근이 용이한 전통시장은 또 사람이 너무 많고 실제 관심이 필요한 곳들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마케팅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이 좀 옮겨가길 바라고 이 오늘 퀴즈 정답자 피자 5분께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선정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자, 오늘 퀴즈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 현재 외모와 축구 실력으로 단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 등번호 9번인 이 선수 누구일까요? 1번 조규성, 2번 이강인, 3번 김민재. 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진짜 아, 어제 최고의 수훈갑이 아닌가. 투입되는 순간부터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키플레이인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대단한 선수가 아닌가 이강인 선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규찬의 따뜻했던 커피조차도 제목이 좀 슬픈데 따뜻했던 커피조차도 들으면서 입으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조규성이었고요. 자, 우선 선정답자 이혜민님, 박정옥님 두 분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일반 정답자 김태환님, 김훈호님, 송정현님, 1056 쓰시는 분, 7148 쓰시는 분 5분에게 피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와 함께 퀴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의 노탁스키만 안맛 오늘 해산물과 고기 국물 맛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스키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성이에요.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오늘 굉장히 힘이 빠져 있습니다. 노중훈 작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행교회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구 보고 상심한 탁재영 PD입니다. 아이고 언어유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요정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아, 예. 오늘도 굉장히 소장님 패션으로 나오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좀 사람 됐습니다. 사람답게. 자켓만 벗으시면은 그 캐나다 나무꾼. 백짐. 태지로
해지룩인데. 변지훈님께서 탁피디님 모자에서 비둘기 나오나요 하셨는데. 한번 벗어봐 주세요. 비둘기 안 나오고 지금 김 나옵니다. 김. 아이, 축구에서 김. 져서 아이고. 김 나옵니다. 아하. 그래도 모자 예쁘다. 김나지용. 아, 감사합니다. 예. 김미리님께서 어제 웅디가 오늘 맘 맞추지 알려주시면서 해장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말 송년회 등 술자리를 염두에 두고 주제를 정하시는 걸까요 하셨어요. 안 그래도 네네. 요즘 매번 제목만 바뀔 뿐 네. 그냥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해장 메뉴다. 해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방송국 들어오는데 바람이 엄청 차가워졌어요. 내일 기온도- 체감 온도 영하 20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뜨끈한 국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전골 말씀 때도 했습니다마는 크게 국물을 장만해 놓고 나눠 먹는 그 얼마나 또 아름다운 식탁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뜨끈한 국물 요리 이번 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오늘도 국물 요리 그렇습니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과 고기 국물 한꺼번에 묶어 있는데 네네네. 왜냐면 특정한 주제 해산물 국물만 주면 두 분의 아무래도 역량이 좀 딸리잖아요. 소장님하고 탁피디님이. 아 다른 두 분을 걱정하셨어요. 예. 그래서 좀 선택의 폭을 준 거죠 제가. 야, 다양한 그래요? 매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예. 아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해산물 국물도 되고 고기 국물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아 이게 두 개 교집합이 아니었어? 아니야. 그러니까 예. 나한테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 해산물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당연히 해산물과 고기 국물이라고 돼 있으면은 네. 고기 국물 베이스에 해산물을 건더기지. 장식한 그러니까 짬뽕 같은 거. 예, 짬뽕 같은 거. 그거는 얕은 생각입니다. 정말요? 해산물 따로 고기 국물 어떤 걸 선택해도 설명 잘 못했던 얘기는 안 하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은채 작가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혼자 깊은 은채 생각이었어. 작가의 실수겠죠. 아니 무슨 소리야? 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아니, 심지어는 그 야, 단톡방에서 제가 힌트 좀 달라는 말까지 했어요. 아니 세상에 반경 500m 안에서 제일 어린 친구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게 이게 참 네네. 정말 어제의 주심을 보는 것 같군요. 노꾸라지. 비정하다 비정해. 어쨌든 제 목표는 예. 언젠가는 탁피디의 TMI가 멈추는 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주제도 요리조리 아주 잘 표현합니다. 상당히 지금 제가 예. 어제 주심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헤어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왜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 그 서비스 중에 네. 뭐 이제 그 탈모결이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요? 있어요. 그 큰 데에 속해 있는 갤러리 중에 탈모결. 네네. 거기서 어제 밤에 그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공지로. 오늘까지 그 대머리 모욕하는 거 허용한다고. 돈도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평소에 굉장히 엄격한 게시판인데 네네. 어제 그 주심 때문에 그런 정말 글이 화가 올라왔습니다. 났던 거지. 진짜 화난 거지. 네네네. 자 오늘 해산물과 고기 국물 맛집으로 함께 할 건데요. TMI 역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디님. 자, 이 모든 게 이제 저를 침묵시키기 위한 음모였다는 걸 이제 점점 더 깨닫고 있는 탁재영 PD고요. 네, 그래서 예. 저는 어쨌든 오늘 주제 굉장히 엄격하게 고기 국물 베이스에 해산물을 담가 먹는 그런 요리도 준비를 해왔고 어허. 이 TMI는 그래서 이 고기 국물의 역사에 대해서 고기 국물. 너무 네, 좋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 네. 좋다. 자, 그러니까 이 육수에는 그 고기 육수, 채수, 뭐 해산물 육수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나 맞아요. 뭐 국물 요리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요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육수를 내서 쓰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해 있죠. 네. 그래서 육수가 들어가는 요리는 이제 오늘 주제처럼 뭐 해산물 육수에 고기 건더기 또는 고기 육수에 뭐 해산물 건더기 뭐 이런 식으로 맛의 조화를 노리는 요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기 육수 중에서도 고기 건더기나 해산물 건더기에 두루 잘 어울리는 무난한 육수라고 하면은 사실은 닭육수거든요, 이게. 맞아. 맞아. 닭육수. 맞아.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죠 사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닭육수는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미리 만들어서 맛국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육수인데요. 요게 바로 현대의 뭐냐면 치킨 스톡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치킨 스톡. 그 사실 이 치킨 스톡은 많은 셰프들이 일반인들이 제일 몰랐으면 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비밀병기구나. 왜냐하면 이 현대 정제 치킨 스톡은 워낙에 한 꼬집만 들어가도 국물 맛을 완전히 역전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야. 그래서 이제 이연복 셰프가 방송에서 치킨 스톡을 이용해서 짬뽕을 집에서 간단히 만드는 방법 어허. 요걸 시연해 보신 적도 있고 최현석 셰프가 치킨 스톡은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최고네. 약간 치트키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네네. 그래서 많은 레스토랑 요리에도 이 치킨 스톡이 사용이 되는데 치킨 스톡이 이제 서양의 식품 산업 발달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서양에도 보면은
치킨을 쓰는 치킨 스톡, 그리고 소고기를 쓰는 비프 스톡, 채소를 쓰는 베지터블 스톡 이런 다양한 스톡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다 육수예요. 근데 가장 널리 쓰였던 거는 또 치킨 스톡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닭이라는 거는 원래 덩치도 웬만하고 뼈도 좀 뭐 소나 돼지에 비하면 좀 얇고 이러다 보니까 우러 나오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치킨을 많이 썼었는데 아하. 맛도 깔끔하고요. 맞아. 그래서 이 닭국물을 정제를 해서 굳혀놨다가 사용하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시도했던 게 17세기 영국입니다. 그래서 앤 블랭코라는 요리사가 정제를 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19세기 되면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세계죠. 그래서 독일의 화학자 폰 리비히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리비히? 네네네. 이 비료를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고기 맛을 내는 엑기스 추출법 이거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비싸서 활용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차 역사와 비슷한 거지. 제일 처음 개발됐을 때 얼마나 비쌌어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에 와서 스위스의 율리우스 요하네스 마기 그리고 독일의 칼 하인리히 크노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루형 또는 블록형 치킨 스톡 제조법을 완성을 시켰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까지 거대 식품 회사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마기가 있나? 네, 마기 있어요. 네, 유명합니다. 유럽 가면은. 마기가 있어요. 예,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때 전선에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병사들이 제대로 맛이라는 게 있는 식사를 하게 된 것도 이분들의 이런 발명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톡 덕분이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본에서 그 정제 조미료를 예. 개발하게 된 것도 사실은 서양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맛을 이런 식으로 좀 정제해서 농축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제 하얀 맛가루, 마법의 가루가 나오게 된 거고요. 예. 네,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사실은요. 제가 이제 종종 해먹는 게 있는데 1인 샤브샤브. 1인 네. 좋다.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맹물에 액상 치킨 스톡 아빠 숟갈로 반 스푼. 아빠 숟갈. 뭐 액상도 되고 뭐 이제 그 큐브형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서 이제 팔팔 끓이면 사실 국물은 완성이에요. 여기다가 볶은 마늘을 좀 이렇게 다져가지고 미리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 그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경채,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뭐 이제 마음에 드는 대로 그 다음에 뭐 새우, 굴, 게, 오징어 뭐 아니면은 뭐 순두부, 게맛살, 피시 소스 아니면은 뭐 고기 종류로 간다 그러면은 뭐 샤브샤브용 그 냉동고기 있잖아요. 뭐 대패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그렇지. 그 소고기 이런 것들을 그냥 1인분만 딱 준비해가지고 그냥 요거 앞에서 끓이면서 그냥 그 휴대용 버너로 끓이면서 드시면은 좋다. 1인이 얼마든지 이 전골 그 오늘의 주제에 맞는 그 고기 국물의 해산물 이런 것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미경님께서 한 숟갈 넣었다가 너무 짜서 기절. 치킨 스톡 양을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하고 이게 질문하셨어요. 회사마다 좀 달라요.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애용하는 거는 그 중국 쪽에서 수입되는 중국 수입산. 이땡땡 그 치킨 스톡이 있습니다. 땡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짜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1인분 국물에 요거 뭐 그냥 그 티스푼으로 한 개 정도? 티스푼 하나. 아빠 숟갈이면은 뭐 한 3분의 1 숟갈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좀 이렇게 적게 넣어도 되나 싶은 정도로 넣으신 다음에 차츰 더 넣으시면 돼요. 그렇지. 근데 처음부터 한 숟갈 퍽 넣고서는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농축이 엄청 돼 있는 거라서 네네. 상당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리고 조심 원래 나누셔야 돼요. 국물이 식으면 염도가 더 느껴져요. 그렇지. 요 조심하셔서 네네. 조금씩 넣으면서 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감각이 생기죠. 맞아요. 자, 오늘 TMI 역사 고기 국물 한번 중심으로 알아봤고요.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 방송 중에 말씀 못 드리지만 허지웅 씨 홈페이지 노탁스의 맛맛 게시판이나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식당들 위치 상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 첫 번째 집 갈 수 있어요. 네. 오늘도 탁 PD의 TMI 열차를 멈춰 세우는데 실패한 제가 첫 번째 식당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해요.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있는 니은집이 되겠고요. 짬뽕인가? 여기는 칼국수랑 만두 이런 걸 파는 집이고 겨울에는 떡만둣국, 여름에는 콩국수를 팝니다. 근데 이 집에 제가 놀랐던 점은 가장 뭐였냐면 업력은 10년 정도 넘었는데
제가 간 모든 식당들 중에서 가장 원산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놨어요. 테이블마다. 식당도 깨끗하네요. 너무 깨끗하고 예.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칼국수를 먹었잖아요. 그럼 칼국수에 면, 그다음에 육수, 건더기, 심지어 고명까지 낱낱이 다 어떻게 만들고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전부터 굉장히 신뢰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칼국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맑은 칼국수가 있고 장 칼국수가 있는데 그 앞엔 전부 다 황태가 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육수를 황태 대가리로 뽑는다는 말이 되겠죠. 황태 대가리와 더불어서 무를 넣습니다. 그 두 가지에서 시원함이 오겠죠. 그리고 버섯 꽁다리. 참고로 꽁다리는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예. 버섯 꽁다리와 다시마 이런 데서 감칠맛이 더해질 거고요. 육수에. 그리고 양파와 대파에서 달큰함이 또 육수에 더해지겠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면 이 강릉 영동지방도 장칼국수가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칼국수에는 그 기본 육수에다가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고운 고춧가루와 청양고춧가루가. 그래서 드시면 상당히 칼칼합니다. 그리고 청양고춧가루요? 청양고춧가루. 청양에서 고춧가루. 수입 안 돼. 네, 할 수도 대북 있겠지만. 제재. 김정은이 새로 썼나 해가지고. 그리고 국물을 보면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약간 고춧가루도 보이거든요. 예, 거기 예. 김가루 같은 것도 올려져 있고요. 어. 그리고 면이 꽤 그 굵직한 면입니다. 그래서 씹는 맛이 아주 그럴 것 각별하고. 같아.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가시면 하나는 맑은 거, 하나는 장칼국수 시키시면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맛보시면서 취향을 찾으실 수도 있고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시원하게 짝이 없고 건더기도 아주 또 투실투실 많이 들어가 있고 양도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반찬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김치와 배추김치가 나오거든요. 둘 다 맛있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무김치가 물론 제가 먹었을 당시 적당하게 새콤하고 적당하게 시원해가지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필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가져다가 마음껏 드시면 되겠고 예. 마지막으로 접시 만두도 먹었습니다. 접시만두? 이 집 들어가면은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 오전에 이미 한 서너 분이 테이블에서 만두를 계속 빚고 계시더라고요. 수제 손만두가 되겠고 이 접시만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두소의 불그스름함이 비치는 아주 얇은 피 하지만 쫀득쫀득함을 잘 갖추고 있는 만두피가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예쁘게 빚으셨다. 굉장히 예쁘죠. 예. 그리고 한 입에 쏙 넣기 너무 좋고 근데 처음 나왔을 땐 조금 뜨겁기 때문에 약간 잘 식히면서 입천장 되지 않게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분이 가시면 칼국수 두 개와 만두를 중간에 송지선님께서 노 작가님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코맹맹의 소리가 나네요. 감기 기운은 아니고요. 이 바람이 좀 강해가지고 바람에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쓰실래요? 또 금방 토라지는 거 봐. 장난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둘이 가시면 2인 삼각경기 하시기 좋은 국물이 진짜 시원하고 깊은 그런 칼국수집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장칼국수 사진을 봤는데 그 매우 강렬하고 자극적인 빨간색이 붉은색이 아니라 맞아요. 아주 정말 그 장에서 우러나오는 네네네. 홍시 색깔. 네. 적절하다. 근데 이게 고추장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장이 주는 약간의 끈덕짐도 있고 고춧가루가 주는 약간의 뾰족뾰족함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이 풍성한 또 그런 국물이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첫 번째 맛집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칼국수집 소개해드렸어요. 자, 오늘 해산물과 고기 국물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제주도 향토 음식 중에 하나인 몸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국물에 이것을 넣고 끓인 국을 말합니다. 이것은 해초의 한 종류예요.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김자반, 2번 콩자반, 3번 모자반. 힌트. 이거 힌트 주기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저 사장님의 특화대. 예. 제가 안 그래도 제주도를 얼마 전에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예. 이 몸국 먹었어요. 네. 낚시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 알죠 이거는. 이게 들어가는구나. 제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방어 낚시를 저 제주도 사는 친구가 나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모자반? 너 지금 모자반? 제주도 사투리까지 녹여내. 나는 인정. 못 잡았수다. 야,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를 보는 듯한. 최고였습니다. 네. 난 좀 그러니까. 불안했어. 왜냐면 오늘 좀 길었어요. 보통 서설이 길면 예. 실패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기가 근데 길었을까? 장난이 아닌데? 모자반.
근데 진짜 모자바스의 방언이 모자반인가? 그렇죠. 뭐 자반. 예. 진짜요? 예. 대박! 이 모자 반. 이 모자 반. 정답하시는 분들 훌륭했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여행 스케치의 왠지 느낌이 좋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색의 맛맛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과 함께 오늘 해산물과 고기 국물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맛집까지 다녀왔고요. 근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는 충격과 공포에 아수라장이 됐죠. 휩싸여 있습니다. 8439 쓰시는 분께서 이거 보통 이제 거대한 정치 스캔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8439 쓰시는 분께서 이우석 소장님 놀고먹기 연구소 홈페이지를 가봤는데요. 소장님 소개 부분에 노탁석의 맛맛이 녹아 빠지고 탁석의 맛맛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하셔서 그럴 리가 있나 네네네. 하고 지금 들어가서 저에 대한 손은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캡처를 해봤더니 진짜로 네. SBS 라디오 허지웅 쇼 탁석의 맛맛 현재 고정 패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저는 이런 상태는 방송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근데 진짜 예. 야 어떻게 아니 제가 20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정말 친형같이 제가 믿는 그런 선배였는데 왜 이런 그래? 식으로 뒤통수를 늘 제 곁에 있잖아요. 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노란 말을 쓰지 않아도 굳이 네 안에 나 있다 이겁니까? 알았다 이 소개 페이지 캡처한 거 봐봐요. 네. 소개 페이지 지금 테두리가 노란색이었어. 그런 거 아닐까? 그 무슨 뜻이에요? 더 나빠? 정말 이런 해석 노노다 진짜. 아니 그 노노.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길게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확실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전남 강진군 강진군에 8439 쓰시는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네. 또 언제 이걸 또 들어가서 확인하셨어요. 너무 고맙네요. 그러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네, 충격적인 제보였습니다. 이미정님께서 주말에 대천으로 나들이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말 부부인 우리 부부가 맛있게 먹을 맛집이 대천에도 있을까요? 네 일단 소장님 하나 짧게. 예, 대천에 있는 시옷 식당인데요. 네. 밴댕이 조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냥 차려 나오는 조개젓갈도 밥도둑 중에 밥 상도둑입니다. 아주. 오 밴댕이? 네. 네. 밴댕이 조림을 매콤하고 맵게. 물을 깔고 이제 올라와 있는 밴댕이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신선해요. 이 사진 보고 있는데 장난 아니네요. 이 국물에 밥 퍼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있는 이응집인데 네. 제가 지난해 7월에 갔었거든요. 뭘 드시면 되냐면 특 회덮밥 하나 주문하시고요. 광어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키보보라는 메뉴가 있어요. 키조개 버섯볶음. 키조개 여기가 소장님 잘 아시지만 대천 쪽이 오천항 쪽이 굉장히 키조개 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키조개 산지거든요. 그래서 장흥군과 더불어 맞아요. 그래서 키조개 버섯볶음이 키보버 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미정님이 이걸 지금 고릴라로 올려주셔가지고 우리 은채 작가가 단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샵 1035인가 여기가? 예. 그죠? 샵 1035로 한 번만 문자 주시면 은채 작가가 저랑 소장님의 추천 식당 구체적인 상호와 함께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네.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네.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이미정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 이렇게 긴급하게 즉석에서 맞아요. 질문 주신 분 한 분께 맛집을 아주 그냥 맞춤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1대1 맞춤 서비스잖아요. 여러분 AI 서비스. 그렇죠.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아이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산물과 고기 국물 두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예,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이응집입니다. 이응집. 여기는 원래 한정식 집인데 강진이 원래 한정식 남도 한정식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한정식 상은 기본적으로 차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차림은 진짜 어떤 어마어마해요. 메뉴를 시켜도 한정식은. 그릇 위에 그릇이 올라가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밥 먹을 때 다른 반찬을 위해서 일부가 빠지고 다른 반찬이 새로 투입되는 어제 교체 멤버들처럼 예, 새로 투입되는 그런 상차림이 기본 한정식 메뉴 말고 예? 바로 이 메뉴에 있습니다. 이 메뉴? 어허. 고기 국물에 해산물이 들어간 가장 대표적인 가장 럭저리한 럭저리? 럭저리. 럭저리한 럭저리? 본토에서 럭저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럭저리한 그래서 회춘탕 회춘탕이 뭐야? 회춘탕이 우리가 흔히 해천탕 네. 뭐 이렇게 부르기도 또는 뭐 하고요. 해신탕 이렇게 예, 부르는 거. 해신탕, 해신탕. 해천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강진에서 회춘탕이란 말을 쓰려면 강진군에서 지정한 레시피 약재와 재료들을 넣어야 돼요. 아, 그래 인증을 받는 거구나. 네네. 강진군만은 유독 이제 회춘탕이라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닭이 한 마리가 들어가죠. 닭육수. 한 마리가 통째로. 네. 어허. 닭이 한 마리 5곳이 이제 손을 모으고 예, 상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문어 한 마리가 한 마리가? 문어 이불을 덮은 닭. 예. 아, 그러니까 문어 이불을 덮고 예. 두 손을 모으고 닭이 이렇게 자고 있어. 예, 그러면 전복들이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죠. 활전복들이 야야야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 매콤한 국물에서 뜨거운 이제 요즘처럼 이제 좀 한기가 좀 돌 때 뜨거운 온기와 이 보양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 국물을 한번 딱 드셔보면 이 진한 육수에 그냥 매료되시면서 또 이제 건져 먹을 건더기도 굉장히 너무 많고. 이제 지겹지가 않아요. 고기만 많이 넣었다 그러면 계속 고기만 먹으니까 좀 지겨울 만도 한데 문어의 어떤 식감이 다르고 이거 소장님이 한 전복에 한 1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아니요.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200만 원. 7만 원 정도 합니다. 7만 원? 네. 싸다. 저렴한데. 그러니까 이제 비주얼에 비하면 소중대가 있긴 한데 옆에 깔린 반찬만 해도 내가 보니까 한 2만 원치 나와요. 아니 지금 이 전골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크기가 한 14인치 정도? 14인치? 예, 이 직경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14인치라니까 정확히 제가 알겠다. 인치, 피트, 뭐 화씨 이쪽에 제가 마일 좀- 이런 거 네, 굉장히 마일 갤런, 이쪽에 갤런. 익숙해가지고 맛있겠다. 근데 이 국물이 무슨 국물이에요? 발은 그러면? 20문이에요. 국물이 무슨 국물이에요? 국물은 이제 닭국물이죠. 근데 애초에 넣을 때부터 아니면은 넣을 때는 닭만 넣는 게 맹물이고. 아니라 원래 남도 특징이 예. 남도 음식의 특징이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육수를 위해서 이만큼의 건더기를 맞아. 미리 넣고 맞아, 우려내는 맞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뿌리, 배추뿌리, 뭐 양파뿌리, 이거.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채소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닭국물, 예, 거기다 다시마, 예, 뭐 디포리라 그러죠, 밴댕이 같은 거, 달큰하지. 말린,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넣고 끓여놓고 그건 아예 버려요. 국물만 내기 위한 거니까. 그래 놓고 이것도 닭이랑 전복이랑 문어를 넣고 끓이는 이 거예요. 주인공이 투입되는 거죠. 야. 예. 그래서 이 조연과 주연의 협업이 아주 굉장히 잘 이루어진 음식이 남도의 원래 남도 밥상인데 그 중에서 회춘탕만큼은 특히나 아주 럭셔리하게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아니 근데 이렇게 하고 7만 원이라고? 75,000원 뭐 이렇게 받고요. 싼데. 저렴한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2인, 3인, 4인 이런 기준이 있는데 예. 그래서 혼밥이 좀 어려워요. 아니 여기 한정식. 가서 이거는 혼밥이 어렵지. 혼밥을 혼자 못 먹죠. 이렇게 네. 많은 거를. 그래서 한 2, 3인이 가시면 10만 원짜리 시키면 기본적으로 이걸로 식사 및 뭐 술 안주는 그렇지. 다 끝낼 수가 있죠. 그 이미 사진으로 남도 특유의 걸진 양념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 이게 예. 진한 양념이. 예, 예. 이건 사실은 전골 국물 다 끓기 전에 밥 한 공기 날라갑니다 그냥. 그리고 네. 우리 또 강진군이다 보니까 이 옴천면에서 나오는 토화젓 토화젓 좋지. 진짜 맛있어. 예, 토화젓, 나물 이런 것들 이것만 해도 솔직히 밥은 다 먹어요. 토화젓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그 맨날 너무 정말 먹어. 맛의 빈틈이란 있을 수가 없겠네요. 없죠, 마치 없죠. 그 마추픽추의 돌담을 생각나게 하는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거. 종이 한 장 안 들어가지. 아이고. 그래서 요새 또 전복 인심이 좀 후해졌어요. 최근 전복값이 약간 산지에 조금 하락해가지고 맞아. 전복을 많이 주고 예전보다 큰 걸 주죠. 그래서 전복을 이렇게 이제 여기 전복 이빨 싹 빼가지고 예, 예.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딱 하나 도려서 집 앞접시에다가 하나씩 놔줍니다. 그러면 앞사람의 그것만 접시라고 하나 드시면 있어. 예, 우물우물 드셔도 그냥 그걸로 소주 한 병씩은 어. 예, 무난히 넘어가는
그 여기 갔을 때 앞사람 누구였어요? 예? 앞사람 누구였어? 앞사람이요. 예, 방금 앞사람 계속 바뀌었어요. 방금 앞사람 예. 누구 떠오른 것 같은데 예. 앞사람 누구였어요? 아유 당연히 남자죠. 예. 알겠습니다. 앞 접시라는 용어를 이제 50대. 앞사람의 접시 이렇게. 그렇지. 네네. 앞사람의 접시. 네네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너무 맛있겠다. 네네. 최고였어요. 세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요, 그래서 왜 이래? 저야말로 진짜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태국까지 갔습니다. 네. 제가 태국 음식 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요건 아직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진짜 제 근처에 이제 일산에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일산의 맛집이군요. 일산 주엽동에 있는 티귿집이고요. 예. 여기가 여러분들 요거는 정말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찜쫌. 찜좀 네, 찜쫌 전문점입니다. 찜좀 아시는 분? 좀 들어달라고 뭐 이런 거. 찜좀 들어줘. 이제 시작부터 좀 찜쫌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찜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태국 전골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태국 샤브샤브, 뭐 태국식 그 서울식 불고기 같은 그런 뭐 무카타 이런 것도 소개해드렸는데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태국 중에서도 태국 북동부 지역의 전골입니다. 찜쫌이라는 게. 네. 찜쫌. 그래서 그 이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태국에 가보면 여기 이제 라오스 접경 지역인데 여기에서 해먹는 그런 전골 종류인데 이게 뭐냐면은 특별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 머딘이라고 하는 그 유약 바르지 않은 그 토기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네. 여기다가 이제 끓여가면서 국물을 끓여가면서 건더기를 넣어 먹는 그런 전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물에 뭐 고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물 자체는 뭐냐면 이제 소뼈, 소내장 네네. 이런 걸 가지고 국물을 내고요. 예. 여기에 이제 향신료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뭐 고수, 레몬그라스, 뭐 라임잎 요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실 숙기 이런 거보다는 허브 향이 좀 더 강한 그리고 약간의 산미가 있는 이런 육수에 해산물. 나 좋아해. 네, 그리고 있다. 채소, 수수로 끓이는 고기. 거예요? 어떤 게요? 참수수로 끓이는 밑에 이제 특별히 그 데피는 그 연료가 있어요. 연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그래가지고 알겠다. 네네네. 저걸 가지고 숯이에요, 숯. 네. 요걸 가열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들어가시면은 바로 여기 진짜 태국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일단 냄새가 달라요. 알지. 향신료 냄새 확 그렇지, 나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님이 좀 그런 인테리어 그리고 네. 소품 이런 거 진짜 진심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머딘 같은 것도 다 태국 현지 걸 가져왔고 디테일도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악기 같은 거 이제 뭐 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쫙 이렇게 해놓으셨고 약간 그 우드와 라탄 인테리어 그 인테리어만 보면 벌써 그 태국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느낌이랑 그 다음에 이제 모던함이 좀 조화된 그런 편안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이제 찜쫌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산물을 태국말로 탈레라고 하거든요. 찜쫌 탈레 그러면은 요 국물에다가 해산물을 넣어서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찜쫌 느아 하면은 느아가 뭐냐면 이제 소가 느아 하고 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아 그러면 이제 맞아요. 소 먹히고요. 태국 소가 그래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검증을 못하니 답답해 죽겠네 아주 그냥. 그래서 찜쫌 느아 그러면 이제 소고기를 여기다가 데쳐서 먹는 거고 그다음에 찜쫌 무 하면은 돼지가 좀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무 하면은 태국어에서 이제 돼지입니다. 찜좀 느하고 무하고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태국 사람들이 만든 거 저는 잘 몰라요. 돼지가 제2 외국어를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서울음색을 이거 학력이 높네. 그래서 찜쫌 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인에 뭐 찜쫌 무 그러니까 돼지 시키시면은 15,000 그리고 소고기는 18,000 그리고 해산물 시키시면 이제 2만 원 정도 하고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양은 좀 되나요? 양은 뭐 1인 충분히 먹을 만한 그런 양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적어 보이는데 보니까 항아리가 되게 깊구나. 그럼 맞아요. 네. 깊어.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항아리는 사실 뭐 국물은 이제 나중에 좀 떠먹는 거고 처음부터 이 국물을 드시면 그때는 맛이 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재료를 여기다 계속 우려내면서 이 신맛
맛도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서 좀 부드러운 국물 맛이 됩니다. 그러면서 날계란을 또 2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시점에 요 계란을 여기다 또 풀어 넣으면은 또 한층 더 부드러운 그런 맛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다른 태국 요리들도 굉장히 충실하게 갖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심채 볶음이죠, 팍붕파이댕이라든지 좋아. 아니면 뭐 그 소프트 크랩 그 게 가지고 만드는 카레죠. 그건 뭐 맛있죠. 뿌님 팥봉 커리, 네, 요거 그리고 마사만 카레. 요 이제 깽 마사만이라고 하거든요. 마사만 카레가 사실 태국 카레 중에서 최고봉의 카레예요. 마사만? 마사만. 네, 맛으로만 이제 뭉쳤다 그래서 마사만. 거짓말.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 깽 마사만 그리고 뭐 팟타이 같은 이런 기본적인 태국 음식들도 굉장히 잘 갖춰놓고 있는 집입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이 요리가 네. 태국에도 대표적인 국물 요리 중에 하나인 똠양꿍보다 맛있나요? 저는 뭐 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기분 따라서. 오늘 해장. 오늘 해장 그러면 사실 저는 똠양꿍보다도 이거 추천합니다. 네, 진짜 깔끔하게. 왜냐하면 똠양꿍은 이제 얼큰한 쪽으로 가시면 똠양꿍인데 요게 국물이 깔끔해요. 그 약간 정도야? 느낌도 사진으로 보면 약간 맑은 배추국 같은 맑은 그래. 배추국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향신료가 들어가면서 독특한 또 이국적인 향취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산에 이런 집이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저는 비록 소장님 저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았지만 그러니까 탁석의 맛집. 예, 저는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장님께 이 시간을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동생입니다. 예. 네. 뭐 알겠고요. 형님. 예, 소장님. 네, 뭐 저는 전남 영암군 네. 월출산을 넘으면 강진에서 넘으면 영암입니다. 영암. 네, 영암에는 영암군이 예전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갯벌이. 지금 간척 사업으로 없어졌는데. 근데 저를 왜 3호 쪽 빼놓고 안 보고 방송을 하세요? 저도 좀 바라봐 이제 주세요. 저를 보시는 거죠. 그래요? 저한테 집중하시는 거죠. 거기를 가면 이게? 아직도 그 독천이라는 지역에 맞아. 낙지 문화가 남아 있어요. 낙지. 예전에 낙지를 거기가 유명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명성만 남아 있는데 역시 명불허전이었어요. 디귿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낙지가 나진 않고 네. 낙지는 딴 데서 가져오는데 낙지를 이제 즐겨 해먹는 그 조리법이나 그렇지.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리법의 노하우가 있나 보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낙지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 디귿집이 뭘 만들었냐면 예전에 영암도 농사도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소가 있잖아요. 소고기에 한국인들이 최고로 꼽는 것은 뭐 등심이니 이런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갈비였어요. 갈비. 그래서 탕의 제왕 그러면 갈비탕이거든요. 그렇지. 거기에 낙지가 들어가요. 갈락탕. 네. 그게 그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네. 대박. 그래서 영암이 이제 내세우는 향토 음식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게 맞아. 갈락탕인데 갈락탕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그 갈비탕보다는 국물이 훨씬 더 시원합니다. 진짜 시원해. 연포탕을 섞은 것처럼 진짜 시원해. 시원하지만 그 안에 또 갈비대는 엄연히 존재감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맞아. 갈비대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낙지를 큰 낙지를 쓰잖아요. 정말 씹기 좋게 뾰족한 얇은 세발낙지를 많이 진짜 쓰는데 야들야들해. 이게 정말 여들여들해요. 이 국물의 조화는 이 해산물과 고기에서 우러나온 국물에 적당히 반반 섞인 국물이기 때문에 정말 엄연한 서프앤터프 그러니까 해산물과 고기의 좀 조화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하모니가 이 그릇 하나에 펼쳐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 보여. 이게 진짜 고기랑 그 낙지를 함께 드실 수 있는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다 잘 쓰는 양발잡이 지금 손흥민 선수처럼 빈틈없습니다. 진짜. 갈비대가 기가 있고 그 막힙니다. 위에 낙지발이 얹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식감의 조화 역시 탱글탱글하고 그다음에 또 쫀득쫀득하고 그래서 또 국내산만 쓴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값은 좀 나갑니다. 25,000원 정도. 저 탕 하나에. 저는 여기 영암에서 이 디귿 식당 말고 다른 디귿 식당에서 갈락탕을 먹어봤는데 저도 진짜 좋았어. 맛있지. 그 집은 약간 간장 베이스 그런 국물에 갈비가 우러나면서 이제 낙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맑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그 간장 베이스의 어떤 국물 거기서는 그 국물 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곰탕으로도 못 따라가고 사실은 그래 재료의 면면을 보자면 그렇지. 요새 국내산 낙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갈비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 부위인 갈비와
그다음에 낙지가 한 대 들어가서 한 그릇에 이 보양이 싹 끝나는. 맛있겠다. 예, 물론 또 갈비탕의 어떤 본연의 대추라든가 이런 들어 있어요 또. 여기는 이 국물이 맑던데 국물 네. 맛은 어떤 맛이? 우리 갈비탕을 생각하면 뭐예요? 시원하죠. 고소하고 시원하죠. 갈비탕 느낌으로? 갈비탕보다는 갈비탕이 좀 농후한 느낌이라면 맞아요. 예. 이건 약간 청량한 느낌이잖아요. 아. 예. 왜냐면 그 낙지가 역할을 해주니까. 낙지에서 나오는 낙지 또 수분이 많잖아요. 그 연포탕 끓이면 딱 우러나는 붉은 색깔이 맞아. 낙지 몸에서 나오는 그 육수인데 이게 같이 섞여 들어가니까 아이고. 굉장히 아주 하나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두 그릇을 한꺼번에 먹을 정도의 그 만족감 이상이 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야 오늘 배고파. 끝까지 고기 국물에 해산물이니까 보양 쪽이 많구나. 맛집들이 아주 그냥 대폭발했습니다. 오늘 코너 끝나자마자 맛집들 정확한 이름과 위치 올라가니까 참고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제가 대신 복수해드렸어요. 잘했어. 복수해드렸어요. 잘했어요. 근데 고맙습니다. 그 이름 괜찮다.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탁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주세요. 춤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옥님 사연이에요. 오늘은 15년 만에 드디어 대출금을 다 갚는 날입니다. 그동안 남편은 퇴근 후에 대리운전,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틈틈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았거든요. 마지막 대출금을 갚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돕니다. 오늘 저녁은 짠순이 탈출하고 한우 파티 해야겠어요. 한우 파티 하십시오. 2번 하십시오. 3번 하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15년 만에 그동안 남편분 또 우리 사연 주신 경옥님 두 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대출 없이 계속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족들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경호님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184 쓰시는 분, 오빠 이게 뭔지 아세요? 냉동 두리안이에요. 항상 궁금했는데 얼마 전 드디어 먹어봤습니다. 듣던 대로 냄새가 강렬하더라고요. 근데 맛있습니다. 먹고 나서도 가스 냄새가 올라왔지만 열대과일 실컷 먹으러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고 싶네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사진까지. 도저히 맛있는 어떤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주얼이긴 한데 저도 먹어봤습니다. 제가 먹었을 때는 근데 그 악명과 어울리는 그런 맛은 아니던데 먹을만 하던데 가스 냄새가 올라오나 원래? 네, 아무튼 하긴 근데 원래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악명이 높은 거겠죠. 맛있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6118 쓰시는 분, 부랴부랴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옷 정리, 미니멀 라이프를 선언했었는데 처리하지 못한 옷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겨울옷 30벌 정도 추려서 세탁을 하고 장애인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연말정산 20만 원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올해 선한 일로 마무리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하셨습니다. 마무리 아니에요. 며칠 더 남았습니다. 우리 6118 쓰시는 분 문자 사연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참고받아서 똑같이 선행을 베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전화 폭주하는 거 아닌가.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퀸의 라디오 가가 듣고 오겠습니다. 마룬5의 메모리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문자 계속 볼게요. 양원영님, 쇼핑몰 회사를 다니는데요. 오전에 고객과 반품권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저에게 대뜸 욕을 하네요. 이런 일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겪으니까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고객이 딸뻘이었는데 기본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경우들 보면은 이제 평소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보면은 뭔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존감이 많이 약한 사람인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양원령님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데 또 막상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기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령님. 박아람님. 지하철을 타려고 나왔는데 집 앞에 전동 킥보드가 있습니다. 만만한 마음에 어플을 깔고 카드 인증, 면허 인증 다 하고 타봤는데 이거 너무 무섭네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파킹하고 반납했습니다. 1,500원 버렸어요. 웅디도 킥보드 타보셨나요? 아니요. 너무 위험해 보여서 안 탔습니다. 뭐 관련 법규가 강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제가 보기엔 위태로워 보여요. 박용남님, 이분 사연은 제가 아까 이거 우리 친애하는 하루에서 읽어드리려고 킵했었는데 마침 작가님이 또 띄워주셨네. 웅디, 저는 가을만 되면 항상 우울해지는 가을 타는 남자인데요. 최근에 10살 딸이 달려와서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러네요. 가을 좀 지나가자 아빠.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면서 가을 탈 것 같으면 자기를 부르래요. 꼭 안아준다고. 이게 엄청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아. 용남님이 이거를 2번 보내셨습니다. 아까 한 번 보내시고 지금 한 번 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한 문자 100번 보냈을 것 같아요. 이 따님이 너무 귀엽네. 용남님, 그 귀여운 따님, 뭐라 그래야지? 축하드린다고 하기 좀 이상하고. 아무튼 너무 부럽습니다. 떡볶이 세트 보내드릴게요. 따님이랑 같이 맛있게 드십시오. 김민주님, 김현선님, 이혜경님, 권희진님, 유미정님, 최은정님, 이상달님, 신아랑님, 송미화님, 강은희님,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드렁큰 타이거의 두두두 와빠바루,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웅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에서는 이프덴 뮤지컬의 정선아, 조형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이브 무대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동주님께서 웅디 매일 듣고 있어요. 근무 중에 몰래 듣느라 매번 글도 못 보내고 듣기만 합니다. 허지웅 쇼 끝나기 전에 화장실 와서 생존 신고하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무 중에 몰래 듣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걸리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함께 해주세요. 문자 못 보내면 어떻습니까? 오늘 엔딩송이에요. 3981 쓰시는 분, 포레스텔라의 달의 아들 신청하셨어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의 최영균, 오승훈,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